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오늘 5월 21일 기아전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직관 리뷰입니다. 오늘 6대1로 멋진 역전승을 거두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직관 2연승을 거두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경기 일단 사실은 상대 선발이 사실 리그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네이 선수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오늘도 이긴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 갔고 그냥 오늘 마침 아이보리 데이여가지고 그 20% 할인의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노베이트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보리 데이 때는 어지간하면 이제 이노베이트석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가게 됐는데 정말 기대 밖으로 오늘 좋은 경기하면 승리를 거두었고요. 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꼴찌 팀이 1위 팀한테 그것도 1위 팀의 1선발 선수를 상대로 물론 네이 선수한테 꽁꽁 묶였지만 어찌됐건 상대 에이스가 등판한 경기에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승부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승부처는 저는 윤동희 선수의 그 홈에 들어오는 폭투 때 들어오는 득점 장면을 보고 싶은데요. 일단 윤동희 선수의 적시타로 2대1로 역전을 했지만 많이 사실은 불안한 한 점이죠. 왜냐면 8회 9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점 차 리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그 기아의 최지민 선수가 폭투를 해주면서 한 점은 쉽게 들어왔는데요. 폭투에서 2점이 들어오는 게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흔한 상황은 아닌데 윤동희 선수가 정말 그 좋은 어떤 집중력과 주력 그 다음에 센스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모든 그 주류의 그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폭투 한 번에 2점을 들어오는 주류를 해냈어요. 그게 되면서 점수가 2대1에서 4대2까지 여유가 생겼고요. 그 석점 차가 되면서 사실 승부의 추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보여요. 왜냐면 우리 팀이 이제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전미르, 김상수, 전미르, 진해수, 김원중 이런 선수들이 일단 있는데 오늘도 불펜에서 그 4명의 선수들이 몸을 풀었고요. 근데 그 선수들의 석점은 막아줄 수가 있는 어떤 투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석점 막아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윤동희 선수의 두 번째 득점, 걔가 넉점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3대1하고 4대1은 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득점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 순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순으로 하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 핵심 요시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 선수의 투구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함을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좀 쉬었네요.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일단 반지 선수가 오늘 정말 외롭게 마운드에서 버텼습니다. 7.2이닝 동안 5피안타 1시점 1자책 2사사구 7삼진으로 93개의 투구밖에 하지 않았고 정말 6회 7회 초까지 외로운 투구를 펼쳐나갔는데 정말 반지 선수의 빛나는 호투를 힘입어가지고 타선에서 7회 말에 응답을 했고 반지 선수가 시즌 3승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투구수가 93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7회 8회 2사 잡는 데까지 7회 2사죠. 7회 2사 잡는 거지. 그래서 8회 2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아무튼 아웃 카운트가 4개 남은 상황에서 93개였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하면은 사실 110개에서 한 120개 사이로 완투도 가능한 페이스였는데 오늘 화요일이고 일요일 등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를 하지 않고 93개 선에서 끄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지 선수의 정말 빛나는 투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 1회에 조금 박찬호 선수의 화려한 주루로 인해가지고 실점을 좀 허무하게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기아 타선을 거의 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막아냈다 수준이 아니고 아예 기아 타선에서 못 건드는 수준의 투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 점이 계속 묶여 있었고 물론 상대 선발이었던 기아의 에이스 네이 선수도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이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이제 넉점을 낼 수가 있었던 거 그리고 2점을 또 8회 낼 수 있었던 것은 반지 선수가 잘 끌어주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네이 선수를 6회까지 던지고 내리게 할 수 있었던 우리 타선의 어떤 끈질긴 모습들 사실 풀카운트 승부를 되게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 선수를 6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게 한 것이 또 주요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잘한 것 같고 반지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그 5월이 키움전에서 조금 안 좋았습니다. 5이닝 4실점으로 약간 아쉬운 투구를 했는데 그 뒤로 5월 8이 하나전에 7.1이닝 2실점
그 다음에 KT전 5월 14일 6이닝 2실점, 오늘 기아전 7점 2이닝 2실점으로 뭐 천하 무적의 모습을 최근 3경기 동안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 5월 2일 전에도 4월 26일, 4월 19일 경기에서는 괜찮았기 때문에 너무 좀 와르륵 무너졌던 경기가 한 2번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2번 빼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평균 자책도 어느새 3.50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탈삼진이 1위네요. 79개로 탈삼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닝도 3위, WAR 4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앤디 반즈 선수. 앤디 반즈가 아니고 찰리 반즈 선수. 그래서 결국은 야구는 이제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산이 선다는 게 결국은 투수 쪽에서 그게 돼야지, 어떤 전반적인 그 시즌의 운영도 그렇고, 뭐 짧게 보면 일주일간의 운영을 좀 생각을 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반즈 선수, 위커스 선수, 박세웅 선수가 계산이 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경기 계력이 끌어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4호 선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민석 선수가 잘해줬는데 사실 또 손가락 멍이 되면서 한 템포는 거른다고 하고, 김진욱 선수가 워낙에 지금 퓨처에서 좋기 때문에 아마 김진욱 선수가 한 번은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반즈 선수의 너무 좋은 투구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7회 말 기아 V팬 운영의 미스터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승부처는 이거예요. 기아 V팬의 운영이 조금 의아할 정도로 좀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상대 팀의 어떤 운영이든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지만,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왜 안 바꾸지, 좀 땡큐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7회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7회 말 상황에서 일단은 어디 보자. 장현식 선수가 처음에 올라와요. 장현식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보겠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일단 기아 네이 선수가 98개까지 던지고 교체를 해서 이제 6회까지 던지게 내리기는 성공을 했고, 장현식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사실 뭐 장현식 선수는 뭐 보여준 것도 많은 선수고, 그러니까 경험도 많은 선수고, 올 시즌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투수란 말이죠. 올 시즌에 1승 1패 기록을 하고 있고, 호이드 7호이드, 이제 호이드 6호이드 기록을 하고 있고, 뭐 34호이드를 기록한 시즌이 있을 정도로 관록이 있는 수수고요. 뭐 최근 올 시즌 성적이 뭐 엄청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뭐 장현식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장현식 선수도 한 몇 경기 정도 안 좋은 경기가 크게 있어서 그렇지 평균적으로는 잘해주고 있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장현식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노진혁 선수를, 선두타자 노진혁 선수를 못 맞는 볼로 출루를 시키고요. 그리고 장두성 선수가 곧장 대주자로 나와가지고 뭐 유광남 선수가 풀카운트 승부를 가져가는 끝에 삼진이 당하는데, 사실 이거는 슬라이더가 워낙에 아래쪽에 제구가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중에 이제 장두성 선수가 도루를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1사 2루에서 최양 선수가 삼진을 먹고, 2사 2루 이학수 선수 타석에서 이제 자투수인 곽도규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이 곽도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기아의 좀 히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2004년생 선수예요. 굉장히 어린 투수이고 뭐 거의 신인급의 선수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기아의 좌타자 원포인트 요원으로서 거의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벌써 7호이드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성적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곽도규 선수가 오늘 올라와가지고 대타인 김민성 선수를 상대로 보이넷과 폭투를 내주면서 2사 1-3루에 그 찬스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곽도규 선수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 최지민 선수를 바로 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 상대 팀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학수 선수 타석에 자투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우타자 대타가 나올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그 벤치에 김민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타자 요원들이 벤치에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보근 선수, 강성우 선수, 신윤우 선수, 김민성 선수 다 우타자들이고, 특히 뭐 신윤우 선수도 워낙 자투 상대로 이제 그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오건 이제 우타자 대타가 나올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굳이 최지민 선수가 아니고 곽지민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지민 선수였다면은 우타자 대타가 나왔어도 사실은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워낙에 좋은 투수가 최지민 선수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긴 한데, 곽도규 선수가 나왔고 이 안 좋은 투구를 하면서 특히 컨트롤이 흔들린 모습 보여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루 대주자로 박승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성빈 선수를 스트레이트 보이넷으로 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사 만루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투수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보이넷 투웨이 스트레이트 보이넷이고 만루를 내줬고 또 다음 타자 우타자인 윤동희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곽도규 선수가 계속 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한 개도 없는데 여기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 계속 가지?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이제 중계 화면을 보니까 곽도규 투수를 올리면서 사실 뒤투수를 바로 준비를 시켜놔야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올린 투수라면은 그 바로 준비를 시켜놔야지 나중에 다른 상황에 발생이 대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황성빈 선수를 보이넷을 내줄 때 부랴부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빠르게 투수 교체를 못하고 윤동희 선수까지 승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기아 팬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운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뭐 그 덕에 저희는 좀 덕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아의 전상현 선수가 뭐 올 시즌 안 좋지만 전상현 선수도 있고요. 근데 올 시즌 많이 안 좋네요. 근데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 선수니까. 예, 그렇고 뭐 말고도 윤중현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윤중현 선수도 올 시즌 안 좋네요. 네. 근데 뭐 이준영 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자완 불펜이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뭐 최지민 선수든 이준영 선수든 어찌됐건 곽도균 선수 다음으로 나올 투수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혜영 선수는 마무리니까 바로 안 나온다고 쳐도 뭐 아무튼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중전 안타를 때리면서 이제 역전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윤동희 선수가 잘 때린 거죠. 근데 그 앞에 기아의 벤치의 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은 못하겠다라는 상황이고 윤동희 선수가 그 3구째 투심을 받아쳐가지고 네, 이유간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느린 땅볼 안타였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 이노베이트석에서 보다 보니까 좀 각도가 왜곡이 돼가지고 사실 저는 박찬호 선수가 잡는 줄 알았습니다. 좀 땅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뜩뜩뜩뜩뜩 하면서 안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잡히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빠져나가가지고 역전이 만들어졌고요. 뭐 이 순간에 승리 확률이 굉장히 치솟았죠. 77%까지 치솟았고 이제 그 뒤에 상황이 뭐 하나의 백미였죠. 폭투로 이득점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고승민 선수 타석에서도 이때 이제 최지민 선수가 뒤늦게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지민 선수를 쓸 거면은 진작에 냈어야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약간 우리 팀 야구에서 많이 드는 생각이거든. 딱 이게 어차피 낼 거면 한 템포 빨리 내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한창 이제 작년까지라든가 아니면 올 시즌 초까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올 시즌 초는 아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 이후로는 딱히 이런 느낌 말고 너무 빨리 교체해서 그렇고 한 작년까지는 아니 뭐 어차피 낼 거면 왜 다 쳐맞고 내리지 이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오늘 기아의 운영이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최지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또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오고 또 사실 재밌었던 게 윤동희 선수가 1루에 있다가 2루에 도루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빠른 선수들이 많은 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2사 1, 3루 상황인데 3루 주자랑 황성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김태균 포수가 2루 송구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홈스틸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스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태균 포수가 약간 2루 송구를 할 때 공을 안 잡고 페이크 송구를 하고 3루를 체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모습인즉슨 그 2루 도루를 거의 공짜로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이제 팀 주자들이 1루에서 2루를 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겠다. 1, 3루 상황에서. 예, 그리고 주전 스타팅으로 황성민 선수가 나오고 대주자로 또 장조성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빠른 선수 2명이 지금 팀에서 원활하게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폭이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야구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도루로 2루를 훔치고 나서 이 고승민 선수가 19승부를 했거든요. 네, 고승민 선수가 19승부를 했는데 그 계속해서 이제 그 풀카운트 상황에서 직구 체인지업을 파울로 잘 걷어냈고 이 파울들이 전부 다 그 뒤로 가는 파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 나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최지민 선수의 체인지업이 좀 바운드가 되는 공이 나왔고 요것이 그 사직의 가장 깊은 곳에 백스톱으로 흐르면서 1루 방향의 뒤쪽으로 흘렀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3루자 황성민 선수가 당연히 들어오고 2루자 윤동희 선수도 득점을 했는데 뭐 윤동희 선수의 야구 지능 그러니까 BQ와 집중력과 주력과 슬라이딩이 모두 빛난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고 이제 든 생각이 역시 야잘잘이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는 어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대기만성형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기만성형인 선수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야구를 지금까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윤동희 선수의 어떤 그 야잘잘로서의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황성민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투성 선수도 그렇고, 좀 뭔가 주루적인 측면이 굉장히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올 시즌 보면 팀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훈련도 그렇고 아마 고영민 코치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주루가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8회 상황이 좀 그런 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8회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투수 우한 김미재 선수가 나와가지고 장도영 선수가 1사구에 몸에 맞는 볼이 나오고 장도영 선수가 초구에 바로 도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도영 선수가 7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그 견제를 했는데 결국은 기어이 도루를 성공을 하더니 8회에도 견제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견제가 참 많진 않지 초구에 뛰었으니까. 근데 바로 그냥 초구에 도루를 해버리고 유관남 선수가 이렇게 이제 병살타의 위험이 좀 사라지고 나니까 좀 편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6구째 143짜리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좌익수 뒤로 넘어가는 아주 통쾌한 2점 홈런을 터트려내죠. 그래서 유관남 선수가 굉장히 그 사실 마음 고생이 많았고 좀 지금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근데 조금씩 저번 주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홈런도 저번 주에도 치고 오늘도 쳤으니까 이제 조금씩 뭐 유관남 선수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홈런이 컸던 게 뭐냐면 승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유관남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불펜을 준비하는 김상수, 진해수,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안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9회에도 진해수, 김원중 선수 불펜 마운드에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등판을 하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유강남 선수의 홈런이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불펜이 꽤나 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회 정도부터 한현희 선수가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미루, 진해수, 김상수, 김원중 선수가 모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유강남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전미루 선수가 그대로 이제 남은 3개 아웃을 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이 3명의 어떻게 보면 필승 역할을 하고 있는 투수들을 아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귀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앞에 얘기하면서 뭐 윤동희 선수 얘기했고 유강남 선수 얘기했고 네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오늘 뭐 결정적인 안타도 치고 주루패를 너무 잘했고 오늘 뭐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자리보다는 뭐 2번 자리가 더 낫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1번 개인적으로 윤동희 선수 1번에 어울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1번 황성민 2번 윤동희 체제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하면 계속 이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2번보다는 또 3번이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승민 선수가 잘해주다가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쓰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윤동희 선수가 오늘 너무 잘해줬고요. 예, 그리고 나승엽 선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오늘 뭐 굉장히 그 결정적인 활약을 사실 하진 않았고 그리고 1회 초에 그 박찬호 선수의 그 2루에서 홈 들어오는 1루 땅볼을 내주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1루 땅볼인데 조금 그 깊은 땅볼이었어가지고 토스를 할지 본인이 찍을지 사실 토스를 해야 되는 거리 같은데 본인이 이제 베이스를 찍다가 그 틈에 박찬호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수비적인 부분은 사실 경험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 나승민 선수가 2루타를 한 개 때려냈거든요. 본인도 한 개 얻었고 네 근데 확실히 저번 주를 기점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장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단타밖에 안 나오다가 오늘 2루타 나오면서 OPS가 지금 0.8대를 올라갔습니다. 0.807 굉장히 훌륭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타율도 지금 3할이 넘어가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2루타가 지금 21일에 나왔고 18일에도 나왔고 17일에도 나왔고 16일에 나왔고 그러니까 5월 16일 KT전에 이 장타가 나오면서 뭔가 달라졌는걸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7일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무튼 그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승엽 선수가 아랬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수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유격수 이학수 선수가 정말 멋진 수비, 왜 자기가 천재 유격수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 수비를 또 보여줬고, 박승우 선수도 대수비로 유격수 들어가서 마지막에 또 좋은 수비 해줬고요. 예, 그리고 황성빈 선수도 그 굉장히 멋진 그 슬라이딩 캐치를 한번 보여줬고요. 전부 다 이제 경기 후반에 특히 황성민 선수는 8회 2사 이후에 박찬호 선수 타구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전미려 선수가 던진 그 공을 받아친 박찬호 선수의 타구를.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살아나가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데 이거를 또 잘 막아줬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8회 초 2사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가 살아나가가지고 그 주자가 만약에 득점을 했으면은 3대2로 그 4대1이었으니까 4대2로 쫓기잖아요. 그러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굉장히 잘 잡아줬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삼루수 최양 선수가 또 그 나성범 선수의 빠른 숏바운드 타구를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면서 또 경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좋았던 게 승기를 잡고 나서 조금 뒤에 찜찜한 구석을 안 남기고 그대로 이겼다는 게 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예, 그리고 장주성 선수가 오늘 2개의 도루를 성공을 했는데 확실한 대주자 스페셜리스트로 올 시즌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런 옵션이 있는 거는 정말 한 점이 필요할 때 너무 중요한 옵션이라서 굉장히 장주성 선수가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 7도루 2도루 실패인데 충분히 괜찮은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준 선수가 발은 진짜 빠른데 작년까지 좀 주루 센스가 너무 그에 못 미쳐가지고 아쉬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올 시즌 주루 센스도 너무 좋아지고, 그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어이없는 그 견제사 아니면은 어이없는 그 주루사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선수였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올 시즌은.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빠른 발을 완전히 활용하는 선수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방망이까지 물론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수비가 좋은 선수가 어깨도 강하고 다 발도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대주자 대수비로서 이런 역할을 정말 계산이석에 수행해준 선수가 있다는 건 굉장한 팀의 강점이고, 어떻게 보면 팀이 그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선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이 필요할 때 한 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장두성 선수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미래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를 거두었는데 요것도 뭐 의미가 있죠. 네, 2.1이닝 동안 던져서 8회에 나와가지고 세이브를 거두었는데 뭐 의미 있는 지표를 또 한 개 세운 것 같고, 사실 전미래 선수가 조금의 부침이 있는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율 평균 자책이 좀 안 좋은 것이 와르륵 무너진 경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 5월 12일, 5월 14일 이때 약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4월 하순쯤에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약간의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4경기는 또 다 1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다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미려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다. 왜냐면 신인 투수가 보통 이런 고비가 왔을 때 잘 못 넘기고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미려 선수는 그대로 이겨내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와 어떤 구위를 되찾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일단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앞에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사실 뭐 1회 초만 얘기하자면 1회 초에 사실 박찬호 선수가 워낙 그 주루 원맨쇼, 그러니까 약간 오늘 롯데에 윤동희가 있었다면 기아에는 박찬호가 있었거든요. 주로만 보면은.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나가가지고 뭐 도루도 하고 도루하고 나서 1루 땅볼에 홈 들어오고 이런 원맨쇼를 했는데, 이런 눈뜨고 당한 흐름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냥 막 지겠구나 싶었는데 안 그런 경기가 오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3회 초에 또 박찬호 선수의 타구를 이학수 선수가 환상적인 캐치로 잡아냈다. 천재 유격수, 왜 천재 유격수인지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박찬호 선수가 좋은 수비의 2개가 모두 아웃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학수 선수의 3회 호수비, 그 다음에 그 황성민 선수의 8회 호수비에 모두 걸렸는데, 만약에 이 2번이 안 잡히고 둘 다 살았으면 오늘 경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박찬호 선수는 나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선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루를 계속했을 것이고 도루를 하고 나면 단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경기가 힘들어졌을 건데, 박찬호 선수를 좋은 수비로 잘 잡은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 말에 약간 얘기를 하자면
레이스 선수의 우전 2루타와 나승민 선수 보이넷으로 무사 1, 2루 찬스가 있었고 노진혁 선수와 유강남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나면서 사실은 찬스를 못 살렸는데 노진혁 선수한테 번트를 가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근데 번트를 됐으면은 무사 1, 2루 번트라 가지고 3루 포스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루 포스 아웃에 1루 병살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어떤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2루 주자가 레이스 선수였는데 물론 공중공중 빠르기에 가기는 하는데 어떤 주력이 막 엄청 빠른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빠른 느낌이지 엄청 빠른 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노진혁 선수가 해줬어야죠. 근데 레이 선수 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짜내는 야구를 그래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양 선수가 좋은 타구를 중견수 쪽에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쉽게 중견수 뜬공이 되면서 좀 못 이어간 게 아쉬웠고 저는 이거 점수 못 내는 거 보고 오늘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찬스를 못 살렸음에도 5회 6회 7회를 반주 선수가 정말 어떤 분노의 역투를 하면서 네, 묶어놓은 게 주요했고 마지막 7회 그 이우성 4구 3진 소크라테스 3구 3진 진짜 어떤 분노의 삼진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점수를 안 내나 이런 약간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떤 그 분노의 피칭 네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뒤에는 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네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뒤에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경기력과 오늘 에러도 없었고 굉장히 수비력도 좋았고 경기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경기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1위 팀이 이렇게 1위 팀을 꼴찌팀이 이렇게 고급 야구로도 잡는 게 야구라는 스포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뭐 수천 번째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참 롯데답지 않은 야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경기는 박세웅 선수 대 윤영철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고 벌써 평균 자책이 또 3점대까지 내려갔네요. 근데 윤영철 선수가 이제 3승 2패 4.25인데 문제는 우리 팀이 자완 투수한테 약하고 또 어린 투수한테 약하고 또 이런 흑마구성 선수한테 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롯데가 힘들어하는 유형의 투수인데 일단 상대 맞대결은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작년에 그 맞대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런 유형의 투수 하면은 기억나는 게 역시나 전병호 선수죠. 옛날로 치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 고전을 했던 롯나생 그 전병호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윤영철 선수는 어땠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올 시즌 처음 만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3경기를 맞대결을 했는데 닌노 평균 자책이 ERA 3.45의 평균 자책 역시나 좋았네요. 네. 그래서 3경기 나와가지고 2승 무패 15.2이닝 동안 15.2이닝 동안 6시점 기록을 하면서 3.45의 평균 자책 기록을 했는데 윤영철 선수가 지난해 맞대결했던 팀들 중에서 뭐 중간 어디 보자 삼성, 한화, KT에 이어서 네 번째로 좋은 평균 자책 기록한 팀이 롯데 자이언츠네요. 역시 이런 유형의 투수에 약한데 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니까 뭐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윤영철 선수가 뭐 홈 원정을 많이 타는가 홈에서 더 안 좋았고 오히려 원정에서 좋네요. 네, 원정 2.78이고요 평균 자책이 홈이 5.95인데 뭐 시즌 어쨌든 처음 만나니까 또 작년에 어떤 그런 말렸던 거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세웅 선수가 뭐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의 또 역투를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뭐 좋게 흐름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여기까지였고요. 목이 약간 그 쇳소리가 껴있다가 이제 조금 그 회복이 됐는데 근데 지금도 약간은 좀 그 쉰 느낌이 나죠. 예, 아무튼 조금 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약간 뭐 미안한 말씀, 죄송한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근데 뭐 방송이라는 게 이 야구 방송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직관 로그랑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좀 먹방을 찍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보형만두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추후에 약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원투진 롯데 자이언츠.